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올해는 역대급 장마의 해로 기억될 전망입니다. 이미 장마가 가장 늦게 끝난 해를 기록한 데 더해 최장 기간도 곧 경신할 예정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연일 늘어나는 전국적인 피해 규모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2만 7천 헥타르가 넘는 면적이 이번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장마 전선이 아직 우리나라를 빠져나가지 않아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열흘 넘게 이어진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8월 들어 연속된 폭우로 숨지거나 실종된 인원이 최소 42명입니다. 그중 농업인은 6명입니다. 산사태와 홍수 등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도 계속 늘어 11개 시도 4,200세대, 7,500여 명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집계치보다 1,000여 명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이재민 중에서는 4,000여 명만이 귀가했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여태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대형 하천이 범람해 인근 마을을 덮친 데다 산사태 피해마저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피해 응급 복구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산발적인 폭우가 계속되고 있어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11일 오전 기준 전국 시설 피해 중 57%만이 응급 복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1일 기준 전국 농경지 2만 7,466헥타르가 수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날보다 1,000헥타르가량 피해 면적이 증가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세종시 면적의 절반가량이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셈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침수 피해 면적이 2만 6,432헥타르로 가장 많고 유실 또는 매몰 피해를 입은 면적이 942헥타르, 강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낙과 피해를 입은 과수원 면적이 92헥타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라북도의 피해 면적이 전날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평균 390mm의 폭우가 쏟아진 전북 지역은 11일 기준 농경지 8,482헥타르가 물에 잠기고 364헥타르가 유실됐습니다. 하루 사이 피해 면적이 300헥타르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강원도 피해 면적도 전일 대비 늘었습니다. 중부권에 가로로 길게 걸쳐진 장마 전선이 폭우를 계속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강원 지역의 수해 피해는 11일 기준 788헥타르로 전일 대비 200헥타르 이상 증가했습니다. 경상북도 등지에서도 산발적인 폭우로 인해 농경지 침수 및 유실 매몰 피해 규모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열린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에서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위한 긴급 지원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로 망연자실한 농민들에 대한 지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조기에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침수 농경지 복구, 피해 농가 긴급 지원에 힘써주기 바랍니다. 집중호우 이후 병충해 확산을 막고 농작물 생육과 약재 지원 등을 통한 2차 피해 예방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11일 오전 배수장 213개소를 가동하고 저수지 819개소를 통해 침수 지역 물빼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며 응급복구가 완료된 농경지는 지자체, 농협 등과 함께 광역 살포기, 드론 등 방제 장비를 총동원해 병해충 방제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비가 내리는 가운데 피해 지역에서는 수해 복구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해 복구 대열에 합류했고 지자체와 정부 유관기관 등에서도 인력을 총동원해서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충북 지역의 복구 현장을 남수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비를 입은 이들이 거센 빗줄기 속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쌓인 토사를 삽으로 치워냅니다. 흙과 함께 이재민들의 시름까지 떨쳐지도록 토사를 멀찍이 던져냅니다. 빗속에서도 복구 작업에 한창인 이들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당 대표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입니다. 11일 정치권의 여야 지도부는 여의도 국회가 아닌 수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현장에서 씨름하는 농촌 주민들을 위해 모두가 팔을 걷어붙인 겁니다. 민주당은 8월 말 예정된 전국 대의원대회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하고
충북 음성군 삼성면의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방문해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함께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재난 예방에 대한 매뉴얼도 새롭게 개선해야 될 게 많다. 미래통합당 또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11일 섬진강이 범람한 전남 구례군과 곡성군의 수해 현장을 찾아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복구 작업을 도왔습니다. 텔레비 영상에서 보던 거하고는 훨씬 더 심각하고 이게 보통 일거리가 이거 텔레비 영상에는 그냥 드러내는 것만 봤는데 드러내는 일이 보통이 아니지. 집중호우 피해를 직격탄으로 맞은 지자체들도 일제히 복구 작업에 팔을 걷었습니다.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등에선 지자체장을 필두로 지자체 공무원과 소방 인력 등이 모두 나서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농업 피해가 특히 큰 만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유관기관 또한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등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수해 복구 지원과 병해충 방제 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농촌 주민들은 이 같은 대대적인 도움의 손길에 잠시나마 숨을 골라봅니다. 저희가 지금 일하시는 분이 저하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 노동자에서 한 5명이거든요. 5명이 이렇게 다 감당하기에는 조금 무리죠. 그래서 외부에서 이렇게 자원봉사를 나와주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이제 복구도 좀 더 빨라지죠. 네. 많이 도움이 됐죠. 아직 덜 복구된데 그런데 이제 다 적어가서 마무리를 해주셔서 좀 고맙지. 세찬 빗줄기 속에서도 수해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발걸음은 오늘도 전국 수해 현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스름 새벽길을 한 걸음에 달려와 함께해준 자원봉사자들이 있어 농민들은 시름을 털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충북 충주 수해 복구 현장에서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이번 비는 50일 가까이 계속되면서 33년 만에 역대 최장의 장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역대급 집중호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벼는 물론 시설 채소와 과수, 인삼까지 모두 피해가 심각해 농가 경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인경 기자입니다. 6월 24일부터 8월 11일까지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이번 비는 무려 49일 동안 쉬지 않고 내렸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987년 이후 33년 만에 역대 최장의 장마입니다. 그만큼 작물들이 해를 보지 못한 지 오래됐다는 겁니다. 농가 피해는 모든 작목을 아울러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실정입니다. 노는 11일 기준 22,100여 헥타르가 침수됐는데 잠겼다가 물이 빠진 지역에서도 벼 단수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나달이 여물어가는 가운데 논이 물에 잠기면서 수발화가 생기거나 품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시설 작물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피해가 심각합니다. 상추, 깻잎 등 엽채류는 물론이고 오이, 호박, 토마토, 수박 등 과채류도 침수 피해로 아예 못 쓰게 됐거나 병충해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농가들 사이에서 시설 작물은 물에 잠겼거나 적은 일조량 탓에 생육이 부진하거나 둘 중 하나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제가 한 50동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2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일중면 하우스가 한 300동 정도가 돼요, 전체가. 근데 거의 한 90%는 다 잠겼다고 보시면 것 같아요. 물에 안 잠긴 하우스들도 지금 태양을 못 보기 때문에 과채류 같은 거는 아예 열매를 못 달고. 과수는 낙과 피해가 크고 가축 폐사 또한 한우 370마리, 돼지 5,975마리, 염소 295마리 등 현재까지 집계된 폐사 마리수가 151만 3천여 마리에 달합니다. 특히 인삼, 약용작물 등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길게는 6년의 수고가 모두 허사로 돌아가게 된 데다 피해 금액도 어마어마해 추산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아직까지도 각이 안 비는 거지 뭐 다 물이 채갖고 침수가 돼갖고 한 2만 간 정도만 해도 뭐 한 20억 정도 되겠네. 물이 갔네만 해. 그 전에는 이제 그 폭우가 지역적으로 이렇게 어떤 피해를 유발시켰는데 지금 뭐 전국적으로 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뭐.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지난해 가을 태풍 3개가 한반도를 핥히고 가면서 농작물 8만여 헥타르, 농업시설물 258헥타르가 피해를 입었고 복구에만 2,207억 원이 투입됐는데
이번 집중호우 피해는 워낙 지역이 넓고 모든 작목에 걸쳐 피해가 나타난 만큼 복구비가 그에 못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농민단체들은 농가의 긴급 생계 대책 비용과 병해충 방제 비용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강력한 피해를 많이 본 곳이 있어서 최소한 그 농민들의 긴급 생계 지원 대책비라도 좀 마련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60일 정도 진행되는 이 장마 기간에 햇빛을 보지 못하고 호우에 시달렸던 상황이라서 병해충이 굉장히 창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병해충에 관련된 예방약제를 지급하는 것이 이번 비로 농민들에게 2020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힘든 시기가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부진과 학교 급식 중단, 봄철 냉해와 우박 피해에 이어 유례 없는 집중호우까지 쓰러진 농가들이 재기불능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탐스럽게 익은 제철 복숭아를 한창 수확해야 할 시기지만 올해는 집중호우로 인한 타격이 워낙 커서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강한 비바람이 중남부권을 연일 강타하면서 잘 익어가던 열매들이 모두 땅에 떨어지는 등 피해가 막심한 상황입니다. 손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산양 저수지 붕괴로 수해가 발생한 경기 이천시의 한 복숭아 과수원입니다. 강한 비바람을 맞아 나뭇가지가 부러져 있고 뿌리째 뽑힌 나무도 눈에 띕니다. 수확을 눈앞에 뒀던 복숭아들이 모조리 땅에 떨어져 썩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여름 과일인 복숭아가 강풍을 동반한 장기간의 집중호우에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이번 장마는 중부 지역에 강한 비구름을 형성하면서 경기와 충청, 강원 지역에 최대 700mm 이상의 물폭탄을 쏟아냈습니다. 경기도의 복숭아 재배 면적은 총 978헥타르. 이 가운데 8월에 수확하는 중생종 복숭아의 낙과 피해가 약 100헥타르 발생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과수원 침수와 유실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충청권에서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복숭아 농가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북 전체에서 재배하는 복숭아 중 30에서 40%의 낙과 피해가 발생해 전체 피해 규모는 60헥타르에 이릅니다. 주요 복숭아 산지인 충북 충주와 음성은 광범위한 수해를 입어 정부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물이 불어나고 뚝방이 터져서 모든 모래자갈이 과수원에 다 들어온 거예요. 작년도에도 값이 무지하게 하락이 돼서 많이 손실을 봤는데 금년도는 작년도보다 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비구름대가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남부 지역 복숭아 재배지에서도 수해 피해가 커졌습니다. 경북도 농업기술원은 청도와 경산, 영천에서 재배하는 복숭아 30% 이상이 낙과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섬진강 제방 붕괴로 수해가 컸던 전남에서도 8헥타르의 낙과 피해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번 장마의 영향이 낙과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조량 부족으로 과일 당도가 떨어지고 병해가 확산하는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농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마 기간이 길어지고 일조가 짧으니까 맛이 당도가 툭 떨어지고 물 복숭아가 되면서 이게 이제 딸 때 되니까는 떨어지는 거지. 무게가 나가서 상품성이 떨어지니까 가격 떨어지고. 영농 지도기관들은 장기간의 장마로 낙과 피해가 늘고 병충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가에서는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떨어진 과실을 제거해 병의 전염원을 줄이고 병충해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방제약을 살포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은퇴하지 않은 60세 이상 농민의 농지 임대를 허용합니다. 또 다년생 식물 재배지의 경우 최소 임대차 기간을 기존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늘려 임차인의 권익을 보장한다고 하는데요. 개정된 농지법과 시행령의 주요 내용들을 권수환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변화하는 농촌 여건에 대응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먼저 은퇴하지 않은 60세 이상 농민도 농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60세 이상이어도 더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은퇴농인 경우에만 임대가 가능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60세 이상 농가 경영주가 78%에 달할 만큼 고령화된 농촌 여건을 반영하고 청년농의 기반을 키우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단, 임대 농지는 5년 이상 작용한 농지여야 하고 농지 소유자가 거주하는 시군
또는 거주지와 인접한 시군에 있어야 합니다. 근본 개정으로는 은퇴하지 않은 60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농지의 임대를 허용하는 것이고 소유농지 임대에 엄격하게 금지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농촌의 고령화 사업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 농업인의 권익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앞으로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농민의 농지 임대와 농작업 위탁 경영이 가능합니다. 농지를 빌려 쓰는 임차인의 권리도 강화합니다. 다년생 작물 재배지의 경우 최소 임대차 기간이 5년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생육 기간이 긴 작물에 대해 임차 기간을 기존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늘려 임차인의 권익을 보장하는 겁니다. 다년생 작물 재배지를 비롯해 고정식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을 설치한 농지도 최소 임대차 기간이 5년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농지 규모화, 농산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필요한 농지 임대도 허용합니다. 수출 규모화 등 목적을 지닌 농가들이 농지를 활용하려는 경우 농지 소유권을 직접 확보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농지를 임대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대 허용 예정 사업에는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사업과 농산물 전문 생산단지 등이 포함됩니다. 사업 대상지 내에서 농지 임대가 허용되면서 농산물의 규모화된 생산과 인증이 한결 용이해질 예정입니다. MBS 뉴스 권수환입니다. 농촌에 가면 오랜 기간 방치된 빈집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빈집은 농촌 경관을 훼손하고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최근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김길수 기자입니다. 농촌 지역은 해마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빈집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빈집은 농촌 주거 환경에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취약해 붕괴될 위험도 높아섭니다. 이에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빈집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초 농어촌 정비법 개정에 이어 최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 작업을 마쳤고 오늘부터 새로운 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새 법령에는 빈집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선 각 지방자치단체가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빈집 실태조사 항목에는 빈집의 발생 사유, 설계도 현황, 안전 상태 등이 포함됩니다. 지자체장은 실태조사 30일 전에 조사 계획을 수립해 지역 주민에게 알려야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정비 계획을 수립할 땐 14일 이상 공람을 거쳐 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빈집 신고제를 도입해 주변에 관리되지 않은 빈집이 있으면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빈집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30일 이내에 현장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빈집이 특정 빈집에 해당될 경우 지자체는 소유자가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와 정비 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특정 빈집이란 주변 생활환경, 위생 경관에 피해를 주는 빈집을 뜻합니다. 이번 법은 특정 빈집이라는 그 제도를 도입해서 강제적 조치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고 소유자에게 스스로 자발적인 빈집 정비 기회를 제공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보고요. 이 밖에 개정안은 지자체가 빈집을 직권으로 철거할 때 보상 방법도 구체화했습니다. 그동안 보상비는 단순히 감정평가액으로만 정해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는데 이를 보완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직권철거 보상비는 철거를 통지한 시점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 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치로 정해지게 됩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민신문사 임직원 50여 명은 집중호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돕기 위해 1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충주시를 찾았습니다. 임직원들은 노은면 버섯 농가에 들어찬 토사를 제거하고 산청면 고추 농가의 작물 정리 작업을 돕는 등 수해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업재해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12일부터 압류가 제한되는 농업재해보험금 수령 전용 계좌를 신설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재해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의 지급 목적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희망자는 인근 지역 농협 또는 수협을 통해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하고
보험금 수령 시 해당 통장의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전라남도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사료 구매 자금 152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축산업 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으로 축산업 등록이 불가능한 축종은 등록 없이도 지원 가능합니다. 축종별 지원 한도는 한우 낙농 6억 원, 양돈 양계 오리농가 9억 원, 흑염소 사슴 말 꿀벌 등 기타 가축 9천만 원입니다. 단 연리 1.8%, 2년 거치 일시 상환이 조건입니다. 희망자는 해당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농업 경영체는 최초 등록 또는 변경 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등록 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도록 갱신하지 않으면 경영체 등록이 말소됩니다. 정부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8월 12일을 기점으로 변경 등록 의무가 있는 대상자들은 2021년 2월 11일 전까지 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